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남에서 9살 때 하남을 들어와서 아직까지 오래도록 하남을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저 또한 성장하면서 살고 있는 한임경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인데요. 평생교육사를 자격증을 따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녀 교육에서 관내에 있는 우리 초중고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강의를 뛰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성인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도 미사강변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천연화장품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 연령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제가 하남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면서 전국으로 다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아마 내 자녀가 있고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 쪽으로 물심양면 그렇게 애쓰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반적인 부분을 또 지지해주는 지지 계층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주로 많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프로필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뻥을 섞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프로필에 3분의 1밖에 안 썼다.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러면서 선생님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정체가 뭔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혹은 이틀, 3일을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제 정체를 슬슬 밝혀주는데 최근에 제가 구미에 있는 초등학교의 3학년 친구들하고 3일 동안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마지막 날 저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인을 해주느라고 다른 선생님보다 늦게 나왔던 그런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이들이 3일 동안 같이 있는 동안 정이 들었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 선생님이 정말 멋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사인을 해주는데 민망하고 고맙고 새삼 이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흘러간 시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많은 추억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추억팔이 하다가 여태 정리하다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그냥 쭉 역순으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려드리긴 하나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이 친구들하고 거의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로와 진학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은 거의 대다수 강의를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독서,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매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각 학년에 한 번씩 심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검사나 혹은 적성검사, 그리고 계열검사,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각종 이제 성격검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나름 네,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15분에서 30분 정도 아이들 혹은 성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야기만 몇 번 나누어도 MBTI 어떤 유형이다, 혹은 어떠한 홀랜드 유형을 가지고 있겠구나, 혹은 어떠한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살펴보는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3학년 친구들이 진학을 대비하는 면접을 준비해주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 학교가 고등학교 치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따로 여름방학 때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 강사를 들여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유치원, 네, 유치원 4살, 5살, 6살 그 친구들과 숲에 관련되어 있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 친구들은 1학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 앞에 서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연필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을 마치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들도, 그리고 때로는 수업 시간에 장난을 또 많이 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그러한 교육 현장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나름 또 보람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교육을 기획하고 그리고 학교에 강의를 의뢰를 하고 수주를 받으면 그렇게 몇 명의 팀을 이뤄서 강의를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선생님들하고의 수업이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나름 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서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인의 준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가 통하고요.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발표도 잘하고요. 나름 똑똑합니다. 제가 특목자사고, 외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다양한 고등학교 학교들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네, 많이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깨알 재미 아시겠지만 내 본업에 충실하다가도 삶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남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김춘자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자원봉사 하면서 즐거운 또 체육대회도 함께 참여를 해서 색다른 경험을 늘려야 아이들에게 새로운 분야, 자원봉사란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치를 키워가는 중입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무언가 조금만 제가 노력만 해줘도 이 친구는 성장하고 세상을 달리 보는 반짝반짝한 눈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수업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EBS 수업이 제가 전체 수업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강의마다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활동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학부모 회장도 맡아서 해보고요. 이건 저희 둘째 딸이 경영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상하고 꽃다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어서 내가 학교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들은 10여 년이 넘도록 매년 한두 번씩은 역량강화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학교 안에서 강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저희가 하남 진로 코치단에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전국 단위로 강의를 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EBS 강사들 못지않게 저희 코치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출중했구나라는 걸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자격증 한두 개씩 취득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각 학교, 여기는 미사강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강의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코치단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진로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하남 진로강사협의회에서 이렇게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저희가 진로 진학 강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이 사진이 보여서 제가 올리긴 했는데요. 학부모의 활동을 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을 모시고 저희가 토크쇼를 했었어요.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큰 행사였는데 여기서 제가 진행을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진행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진학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면접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관내 하남시의 10여 년의 모습을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수도권에 좀 가까워서 그런가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깊이도 깊고요. 굉장히 진학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고등학교가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강의들과 다양한 선생님들과 더더욱 수많은 새로 보는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과의 강의가 저희들에겐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친구들을 지역 관내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외부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학교 안에 청소년들과 달리 굉장히 자유롭고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꿈의 학교를 또 따로 진행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학교 안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 밖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꽤 오래 진행이 됐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참여를 해서 꿈의 학교 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모니터링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봉사단이라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원래 또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 꽤 오랫동안 회사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KT나 혹은 옥션, 하이닉스, 굴지의 회사들하고도 거래를 했었고요.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1인 PT샵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테리어를 쭉 하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배운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집수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혹은 문해학교 누구든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실내를 예쁘게 바꿔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2년에 걸쳐서 이 꿈의 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진학을 건축 관련, 디자인 관련으로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배운 만큼 학생들이 또 펼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많은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 밖, 학교 안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이제 외부의 자원봉사 관련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지도를 해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선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학교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폐의약품을 어떻게 수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이 수거함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는 모습들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많은 강의들, 이 친구들이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3살, 4살, 5, 6살 친구들이 숲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숲에서, 자연에서 새로운 그러한 자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는 가장 저에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아이들과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일자산이에요. 일자산이 그렇게 길고 큰 줄 몰랐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아이 손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이 아이가 크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숲을 지나가면서 나무 밑에 자라는 웃자라는 잎사귀들을 이렇게 훑으면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맞을까? 그냥 놔둬야 될까? 재질을 해야 될까?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밑에 자라는 웃자라는 잎사귀들을 뜯어내면서 나무가 위로 생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그 자연에서 받은 그 교육의 재료들, 부산물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나에게 보내다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숲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산에서
4살짜리가 떼굴떼굴 굴러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우리는 큰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넘어지면 넘어질라 다칠세라 일으켜 세우고 털어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배우더라고요. 좋은 교육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초중고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스스로 어려움을 부딪히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은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봐요. 심지어 고등학교는 지금 자소서가 폐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 학생들은 자소서를 직접 쓰고요. 그리고 직접 면접을 봐서 뽑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관내에 생각보다 특목 자사고를 가는 유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특목 자사고로 빠지면 일반 중학교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채우는데요. 중3에 공부하는 실력과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실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고요. 많이 울어요.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 그 현실 직시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군가는 터닝포인트를 잡고 굉장히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내 고등학교 친구들도요, 관내 고등학교들도요, 서울대학교, 연고대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그닥 공부가 뒤처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수업들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코로나 많이 힘들었었죠. 네, 코로나 4년 동안 새로운 교육의 국면이 왔어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혼돈의 시대. 네, 그래서 교육청은 난리가 났고요. 발빠르게 움직여서 온라인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줌교육을 또 우리 김혜일 강사님께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학교 교육에서 줌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강의도 하고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캠프도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코로나 4년 동안 줌교육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세상은 배워도 끝이 없구나. 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열심히 정성 들여 가르친 보람처럼 예쁘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우고요. 꿈을 그리고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건 제가 짬짬이 많이 해두는 활동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자원봉사 활동. 얘는 향교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드스테인을 들이부었어요. 너무 햇빛에 노출되어서 낡았는데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면 그닥 좋아하지 않겠구나. 어떠한 이러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발랐습니다. 벽화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활동이긴 한데요. 이 벽화 활동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또 제가 넣었던 사업 계획서가 당첨이 돼서 신장일동 주민들과 함께 신장일동 골목골목을 그리는 벽화 활동을 했는데요. 이 벽화 활동을 끝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스펙 중에 하나예요, 벽화가. 하지만 저는 이제 다각도에 있는 다양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벽화 하나만 가지고도 쭉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재생되기 위해서 필요한 벽화는 뭘까? 그리고 벽화를 그리면서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각 지역의 편차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조금 더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면서 행복했으면, 혹은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 소망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코로나 4년 동안 굉장히 우울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학생들도 생각보다 MBTI 유형 중에 E 유형보다 I 유형은 아시죠? 내향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전국에서 제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강의를 다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이 성향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유형이 그 전에는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했다면 I 유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I 유형이 왜 늘어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MBTI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움트고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벽화를 그리고 있는 이 친구들 되게 열심히 했고요. 하남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제 손길이 남아 있다는 거. 네,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의 도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그냥 한숨이 훅 나왔어요.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미사 쪽이나 위례 쪽이나 가밀 쪽은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원도심의 문제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주인조차도 내 담이나 내 골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을까? 다시 물어봤죠. 관심은 있으나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어르신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밝아져서 좋았다고, 이렇게 계속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골목을 지나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골목이 밝아지니까 한 번 옳고 두 번 오고 두 번 옳고 세 번 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제 경험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들려주면 학생들이 마치 저와 이렇게 함께 한 몸인 듯 같이 벽화를 그린 듯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무언가 사회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 혹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끊임없이 수업하는 장면과 끊임없이 색다른 활동을 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가끔씩 새로운 재미와 흥미와 경험을 쌓기 위해 했던 모든 활동들이 사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희 공정무역협의회 홍미라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제가 공정무역협의회에 들어가서 함께 나와 다른 치앙마이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여기가 대학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난민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여성 지도자로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짓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추진하려고 같이 이제 한국에서 넘어갔습니다. 가지고 간 거 다 내느라고 엄청난 이제 세금도 물었는데요. 그래도 돌아온 후에는 이 기억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세상 어딘가에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한국의 친구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친구들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전 곳곳을 다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니냐고 물어요. 제가 그저께 거제를 갔다 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5시간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데요. 달리는 거의 시간의 절반은 나와 수업을 했던 그 친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씩 떠올리면서 내가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떠한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가 될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네, 초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활달합니다. 네, 예쁘고 예쁜 이 친구들의 꿈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이고요. 관내에서도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BS 메이저맵, 그리고 나다움 연구소, 그리고 진학과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특성화고 취업 담당 컨설턴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눈 뜨고 보니 강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마지막 꿈은 평생 교육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 복지를 펼쳐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망인데요.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사회복지학을 다시 전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교육으로 풀어가는 복지, 저에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나라에는 많은 자금이 있겠죠. 많은 자금 중에 교육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 전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무상으로 언제든지 교육을 받고 새롭게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재취업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벽화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리셨어요. 진짜 잘 그리시죠.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하는 그들의 이 그림은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것. 한국에는 우린 하남시만 해도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남시 가족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팀에는요. 베트남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그림은 일본에서 오신 가정에서 가족봉사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했대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그림에 가사일이나 육아일을 놓고 그림에 몰두한 건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감동이었던 건 이 나이 먹도록 성인이 되어서는 그닥 우리가 칭찬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칭찬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해드릴 수가 그랬더니 저는 이분들이 그림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그리시는 거예요. 제 지도의 덕분이었을까요? 네, 이분들이 워낙에 숨은 재능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몰입해서 3시간을 넘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의 작품인데요. 진짜 잘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4시간을 공들여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성인인 나에게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감동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브런치 스토리 작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글에 이 벽화에 대한 이야기로 남겼어요. 그래서 딱 남기자마자 새벽 3시에 올렸는데 라이크하는 사람이 14명이 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아무도 안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글을 쓰는 이제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글을 쓸 거고요. 저만의 책을 출판하는 게 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아이들과 성장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꿈과 진로를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강사 활동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꿈과 진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꿈이 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절반 정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점점. 이유가 뭘까요? 지나친 입시 경쟁, 지나친 과열된 성적들 힘들어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꿈을 꺾지 않고요.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요. 하나라도 더 물어다 줄 테니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다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미래 교육은요,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학교 밖 교육도 다양화되어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고 생기부에 자유롭게 기재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책상이 없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나 아직까지는 그닥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서 교육을 듣는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교육자가 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재미있는 교육,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글자,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운전하고 싶니? 네! 면허 달면 공부해야 돼. 네. 취직하고 싶니? 네! 그러면, 취직하려면 공부해야 돼. 평생 공부의 연장인데 공부가 그들에게 그닥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이야기 합니다. 공부는 나의 친구, 내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순간 모든 공부는 힘들다. 시험과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든 교육과 시험은 어렵다. 처음에 넌 내가 이길 수 있어. 넌 참 즐거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모든 배움은 평생도록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평생 교육을 꿈꾸며 교육을 하고 싶을까요?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제가 나이가 되는 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1년에 한 200회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회차를 거듭할수록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3,000명, 5,000명, 6,000명, 10,000명이 되겠죠. 그걸 10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 정말 처음 만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제대로 된 교육자로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질타하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꿈꾸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멋진 평생교육 강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감사합니다.